자,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미지수에 대하여, 주어진 실수에 대하여, 주어진 범위에 대하여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요. 항상. 부등식. 절대부등식은 내가 만들려고 맘만 먹으면 무한계도 만들 수 있어. x제곱이 0 이상이다 이런 것들. 내가 x에다가 뭘 넣든 간에 x를 실수라고만 준다면 다 만족하지. 이런 식으로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들은 다 절대부등식이야. 누군가 너희에게 절대부등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오케이? 근데 이 항상 만족하는 절대부등식에서 대표적인 절대부등식 너희가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거야. 첫 번째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인데 걔네들을 합쳐서 산술기하평균이라고 불러요. 이걸 뒤쪽에서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 두 가지가 절대부등식 단원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절대부등식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 둘 다.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처음에 등장하는 건 절대부등식이 뭔지, 그리고 절대부등식들이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구나 보시면 돼요.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그 문자에서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절대부등식들, 부등식을 증명할 때 이용하는 실수 성질들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내가 앞에서 A와 B 비교하는 법 세 가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A와 B를 비교할 때 A 빼기 B가 0보다 크면 A가 B보다 커. 0이면 A랑 B랑 같아. 0보다 작으면 A보다 B가 더 커.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게 0보다 크면 A가 B보다 커. 0이면 A랑 B랑 같아. 0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아. 그 다음에 A와 B가 둘 다 양수인 상황에서 B분의 A를 계산했더니 얘가 1보다 커. 그럼 A가 B보다 커. 1이야. A랑 B랑 같아. 1보다 작아. A가 B보다 작아. 이게 더 거. 그 얘기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제곱이 0 이상이라고 한다면 얘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다 만족한다랑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라고 하는 건 A랑 B가 둘 다 0일 때만 만족해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요. 네 번째는 절대값 A 전체 제곱은 A 전체 제곱이랑 똑같다. 그냥 A 제곱이랑 똑같다. A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 B랑 똑같다. 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까지요.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부등식들을 증명하니까 저 성질들을 좀 기억해 주세요 얘기하는 거고, 등장하는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 말했지만 절대 부등식은 내가 만들고자 맘먹으면 무한계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무한계들 중에 좀 특정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구나 봐주시면 되는 거지. 만약에 너희에게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나왔대. 얘가 모두 다 0 이상임을 보여주고 싶어. 뭐 보여주는 방법은 A제곱 더하기 AB를 갖고 오고 4분의 1 B제곱만큼을 갖고 와. 그럼 4분의 3B제곱 아직 안 썼지? 4분의 3B제곱을 뒤에 갖고 와.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한 거지? 둘이 더하면 B제곱 나오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걸 인수분해 진행해주면 A 더하기 2분의 1 B의 전체 제곱 되고 4분의 3B 전체 제곱 되니까 각각이 0 이상이다 볼 수 있다고. 그럼 이 전체는 0 이상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A, B가 얼마든 간에. 이해 가시죠? 그리고 요게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일 거고 얘가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되면 똑같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복보동순, 복호동순이라고도 하고 복보동순이라고도 하는데, 플러스일 땐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일 땐 마이너스가 된다 그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지. 얘는 A 풀마 B의 전체 제곱 0 이상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항상 0 이상이야 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건 우리 변형 공식 배웠었죠. 네. 얘는 어떻게 변형할 수 있었다? 2분의 1에 가로 열고 A-B 전체 제곱 B-C 전체 제곱 C-A의 전체 제곱이다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각각 전부 다 0 이상이잖아. 그래서 얘는 0 이상이야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냥 절대부등식 되게 무한개가 있는데 그들 중에서 좀 몇 개 갖고 와서 보여줬구나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에 대한 관계에서 나옵니다. 산술 기하 평균은 증명 과정이 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일단 조금 의미부터 좀 파악을 하자면 A 값이랑 B 값이 있었을 때 산술 평균이라는 건 산술적인 평균이라는 거야. A 값과 B 값의 평균은 얼마야? 2분의 A 플러스 B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산술적인 평균인 거야. 얘가 산술 평균. 그럼 기하 평균은 뭐냐면 반지름이 이제 지름이 A 더하기 B짜리 반원을 그렸어. 요때 내가 삼각형을 만들었어. 그럼 직각삼각형이지? 요때 좀 더 오른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요 길이를 h라 잡으면 요 h 길이가 기하적인 평균이 돼. 근데 우리 직각삼각형 나오면 높이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 할 수 있었지. h 제곱은 ab다. 그럼 h는 꼴로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 루트 ab가 되지. 루트 ab다. 근데 여기에 지름이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준 2분의 a 더하기 b는 요 반원에서의 뭐가 돼? 반지름. a 더하기 b가 지름이면 2분의 a 더하기 b는 반지름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점이 만약에 움직인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얘를 따라서 움직여. 그때 이 높이 길이도 따라서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네. 그럼 이 루트 ab라고 하는 높이 길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반지름 길이보다 클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무조건 작거나 같겠지. 그래서 루트 ab보다 2분의 a 더하기 b가 항상 크거나 같아요. 이게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아요.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것이 바로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기하적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직접적으로 증명을 하는 건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이제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이 산술 기하 평균인데 이걸로 외우시지 마시고 양변에 2를 곱해준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아요로 외워주시는 게 더 좋아요. 오케이?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얘에서 얘 빼는 거야. 그럼 얘는 a에서 b를 뺀 거지. a를 루트 a 루트 a의 제곱이라고 받을 수 있지. 단 a와 b는 양수일 때야. 마이너스 2루트 ab라고 써주시고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이라고 받을 수 있지. 인수분해 가능하겠네?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 된 거니까 항상 0 이상이라 할 수 있지. 그럼 내가 a에서 b를 뺐더니 0 이상 나왔다는 거니까 a가 b보다 항상 더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할 수가 있다고요. 등호 성립 조건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학교 시험 문제에 등장하면 무조건 등호 성립 조건을 물어봐요. 얘가 언제 0이 나와? 0,0인데 1,1이면 2,2면 언제 0이 나와?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등호 성립 조건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꼭 물어봐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 오케이? 두 번째 증명 방법은 이거 제곱근 나왔잖아. 제곱근 나온 것을 증명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제곱근이 등장한 것에 대한 증명법 두 번째 이야기했던 거. A 제곱에서 B 제곱을 빼라고.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4AB가 나와서 A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 제곱이 되면 A 마이너스 B 전체 제곱이 되면서 0 이상 돼요. 그럼 내가 A 제곱에서 B 제곱한 거 뺐더니 0 이상 나왔다. 그러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할 수 있는 거지. 등호 성립 조건에 얘가 0 나올 때 A랑 B랑 같을 때 이제 교재별로 위의 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교재들이 있고 아래 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교재들이 있어요.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둘 다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까지. 괜찮죠? 증명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너희들이 이걸 사용해서 최소값 구하는 문제들이 자주 나와요. 너희한테 이때까지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떤 2차식 형태로 표현을 해서 표준형으로 변형한 다음에 최소값 구하는 게 이때까지 방법이었지 거의. 근데 이제부터는 보통 양수라는 조건이 무조건 있을 거야. 이 산술기하 평균 이용한 최소값 구하는 문제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 최소값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산술기하 평균을 의심하셔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 x가 양수인데 x 더하기 x분의 1 최소값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보통 곱했을 때 문자가 없어지는 배열의 최소값을 가장 많이 물어봐. 이거 두 개 곱하면 문자 없어지지. 이런 배열. x 더하기 x분의 1 최소값은 여기 a 자리에 x를 넣고 b 자리에 x분의 1을 넣으면 유나야. 집중. x 넣고 x분의 1을 넣으면 이 자리가 얼마가 돼? 1이고. 그럼 2 루트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값은 2다 얘기할 수 있다고. 근데 등호 성립 조건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개를 더한 게 2가 나왔는데 등호 성립 조건은 아까 뭐라고 했었어? A랑 B랑 같을 때. 그럼 너희가 보통 이 등호 성립 조건 만족하는 미지수값 구하라고 얘기를 하면 x랑 x분의 1이 같을 때라고 얘기를 하거든. 물론 이렇게도 풀리긴 풀려. 근데 이래버리면 x제곱은 1 나오고 그럼 x가 양수다 조건 만족하는 x는 1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귀찮단 말이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최소값 얼마 나왔어? 2. 그럼 이거 2로 나누면 얘가 1, 얘가 1일 때 등호 성립한다 라고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오케이? 등호 성립 조건 무조건 알아야 돼요. 등호 성립 조건 많이 물어봐요. 여기 나온 거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a 더하기 a분의 4에 최소값 구해주세요 얘기했대요. 그러면 2배 루트 2개 곱한 값 계산하면 돼요. 곱하면 얼마야? 4. 그럼 이 자리에 4가 들어가. 그러면 4가 되는 거지. 문제에서 최소값만 물어봤더라도 등호 성립 조건 만족하는 미지수값까지 같이 구해. 알았어? 최소값 4면은 각각이 얼마 될 때? 2, 2가 될 때. 2, 2가 되게 하는 a 값 구하시면 돼요. 근데 a가 2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다음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산술 기하 평균은 기본 세팅 조건이 필요해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하고 A 더하기 B에 대한 최소값은 2루트 AB다. 등호 성립 조건은 A랑 B랑 같을 때다.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이 산술 기하 평균인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조건이 필요 없어요. A 등장하는 문자들이 실수이기만 하면 돼. 실수기만 하면 돼.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x 더하기 by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를 항상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이 코시 슈바르츠 등식이야. 홍준이 집중하자. 여기까지 괜찮아? 등호 성립은 언제 하냐면 내가 증명 먼저 해줄게요. 이번 증명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얘는 뭐 루트가 보이거나 뭐 절대값 보이거나 하는 게 없죠. 그럼 A에서 B를 빼요. 전개하면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전개해주면 A제곱 X제곱 2AB XY B제곱 Y제곱까지 A제곱 X제곱끼리 날아갈 거고 B제곱 Y제곱끼리 날아갈 거야. 남아있는 애들을 다 써보면 A제곱 Y제곱에 B제곱 X제곱에 마이너스 2AB XY까지 여기까지 해서 얘를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AY, AY로 주고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BX로 줘요.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해보면 얘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인수분해 가능. 그러면 얘는 A에서 B를 뺐더니 0 이상 완전 제곱식 나온 거지. 0 이상 나오기 때문에 A가 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다. 보실 수 있는 거라고. 등호 성립은 언제 한다? 이입이 같을 때 AY가 AY 마이너스 BX가 얼마일 때? 0. AY 마이너스 BX가 0일 때인데 보기가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그래서 양면을 AX로 나눠요. AX로 나눠주면 AX분의 AY는 X분의 Y가 되고 AX분의 BX는 A분의 B가 돼요.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볼 수 있냐면 A 대 B가 X 대 Y의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 자리에 3 들어갔고 B 자리에 4 들어갔어. 그럼 X 대 Y의 B도 3 대 4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오케이? 기억할 수 있겠어? 근데 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문제를 되게 많이들 좀 어려워하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 A, B, X, Y가 어떤 값이면 된다고? 실수 기반하는 거야. 실수. 조건에 제약이 없어. 그럼 너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면 A, B, X, Y에 내 맘대로 넣을 수 있어. 내 맘대로 아무거나 A에 X 넣고 B에 Y 넣고 A에다가 Y 넣고 B에다가 X 넣어도 돼. 내 맘대로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너희 마음대로 넣어서 문제에서 주어진 배열이 나오게끔만 세팅하면 돼. 좀 이따 문제 보면 이해 가실 거예요. 볼게요. 이거 문제는 조금 이따가 풀어주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부터 한번 가볼게요.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그럼 증명하시오 문제는 내가 알려준 세 가지 방법 중에 1번 써야 될지 2번 써야 될지 3번 써야 될지를 고민하시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1번은 그냥 다항식 나올 때 1, 2, 3번이 뭐였냐면 얘였던 거예요. 너희가 부등식을 증명할 때는 1번 써야 될지 A에서 B 뺀 거의 부호를 확인해서 A가 B보다 크다 작다 같다를 증명하는 방법 1번. 두 번째는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A제곱에서 B제곱 뺀 게 0보다 크다 작다 같다 이용해서 A, B 대소관계 비교하는 게 2번. A를 B로 나눈 것에 나눈 값이 1보다 크다 작다 같다 비교해서 A와 B의 대소관계 비교하는 게 3번. 2번은 언제 쓴다고? 절대값. 여기서도 얘기하네요. 절대값이나 루트가 등장하는 것에 대한 증명할 때 2번을 쓴다. 3번 언제 쓴다고? 겁주. 지수가 클 때. 오케이?
요걸 가지고 무조건 증명하는구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1번은 일반적인 다항식들이 등장한 것에 대한 증명. 그리고 토시 슈바르츠 부등식도 다항식들이 등장한 것이었기 때문에 1번을 사용한 거지. 그러면 16번에 1번하고 2번을 살펴보니까 1번 보면은 다항식만 나와 있지.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을 쓰면 되는 거야. 왼쪽 거에서 오른쪽 걸 빼. 크거나 같다 사실을 몰라요. 이거 뭐 왼쪽으로 넘겨서 a 더하기 b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b가 0 이상이야. 뭐 일단 풀이과정이 이렇게 쓰면 무조건 문점이야. 나는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은 사실을 몰라. 증명할 거야. 그러면은 빼는 거야. a에서 b를 뺀 거야.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b 전체 제곱이라고 곱셈 공식 변형할 수 있죠. 그럼 내가 a에서 b를 뺐더니 0 이상 나온 거야 지금. 따라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 4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증명할 때는 내가 얘가 왼쪽 게 오른쪽 거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보여주는 형태로 풀이과정을 적어줘야 돼. 오케이? 2번도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임을 증명하려 해. 절대값 나와 있으니까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야 되지. 그러면 왼쪽 거를 제곱을 해. 유나야 마지막 날까지 줄 거야? 제곱한 거에 제곱한 걸 빼는 거야. 전개를 하면 절대값 a 전체 제곱 플러스 2절대값 a 절대값 b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마이너스 가르고 이거 절대값 제곱한 건 그냥 제곱이랑 똑같다 했었지. 전개하시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까지야. 그럼 얘도 어차피 그냥 a제곱 되는 거고 얘 이 절대값 ab가 되는 거고 뒤에 거 b제곱 되는 거고 a제곱씩 날라가고 b제곱씩 날라가고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2로 묶어주면서 절대값 ab 마이너스 ab가 된다고 까지 얘기할 수 있다고요. 만약에 ab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얼마가 나와? 0. ab가 0 이상이면 0 나오지. 그 값은 0이 돼요. ab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b가 되면서 2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4ab이 될 거 아니야. 그럼 ab이 0보다 작다 2면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겠지. 밑에 거가 나오든 위에 거가 나오든 둘 다 0 이상이죠. 0 이상 되면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아요를 증명했다. 맞죠? 따라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아요를 증명했구나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해갑니까? 다음 산술 기하평균은 너희가 고3 때까지 계속 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여기에만 나오고 잘 안 나와. 수능에 잘 안 나와. 근데 산술 기하평균은 계속 나와. 고3 때까지 계속 나와.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 이건. 12x 더하기 3y 내가 12라고 이야기를 했고 xy 최대값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2x 더하기 3y xy가 양수일 때라는 조건 산술기하 평균 진행하시면 2루트 6xy가 돼요. 인정합니까? 2x 더하기 3y가 얼마래? 12 2로 양면 나눠주면 얘 6 나오지? 제곱해주면 36, 6xy 6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6은 xy보다 크거나 그럼 xy 최대값 얼마야? 6이요. 6이다까지 등호 성립 조건 요거 두 개 더한 게 얼마 나왔다고? 12요. 그럼 이 각각이 6씩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xy 값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x가 3이고 y가 2일 때가 되는 거지. 오케이? 다음 것도 마찬가지. x 더하기 2y 산술기하 평균 진행하면 2루트 2xy가 되죠. 근데 xy가 얼마로 줬어? 8. 요 자리에 8 들어가면 16.
루트 16은 4가 되니까 8 되겠지? 최소값은 8이다까지. 등호 성립 조건 만족하는 x, y 값 구해주세요 문제가 나온다면 각각이 얼마일 때? 40일 때. x가 4고 y가 2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다. 이 문제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별표 치세요. 이 문제 등장하시면 너희가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둘이 산술기하 평균 진행하면 2루트 2개 곱해준 b분의 a다. 최소값이. 이것도 마찬가지 산술기하 평균 진행하면 2루트 2개 곱해준 a분의 4b다. 최소값 곱해주면 4루트 a 루트 a 루트 a 약분되고 루트 b 약분돼서 루트 4만 남는다. 8이다. 최소값 8이다.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 이게 교과서 문제에서도 있어요. 증명하는 이유. 네, 이게 왜 안 될까? 이거 생각해보기 이런 식으로 나와. 이게 왜 안 될까? 참고로 문제가 만약에 여기가 1이었으면 가능은 해요. 4여서 안 돼. A가 같아야 돼서. 등호 성립 조건을 만족하는 A, B 값이 달라져서 그래. 만약에 얘랑 같다. 얘랑 같다. A랑 B분의 1이 같은데 B랑 A분의 4가 같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등호 성립 조건 만족하는 조건이 다르잖아. 무슨 말인지 얘가?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너희는 얘네들 각각을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하겠다라고 접근하면 위험해요. 전개를 하셔야 돼요. AB 더하기 얘랑 얘를 곱한 게 4 되고 얘랑 얘를 곱한 게 1 되고 얘랑 얘를 곱해준 게 AB분의 4가 돼서 전개를 먼저 진행을 해주신 다음 AB 더하기 AB분의 4를 먼저 써주시고 얘네들 계산해준 게 5다. 해놓고 얘네 둘에 대한 산술기하 평균을 진행해줘야 돼. 그럼 2루트 2개 곱하면 루트 안에 4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얘 값이 4가 되니까 전체 최소값은 둘이 계산해준 더해준 9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야 한다고. 무슨 말인지 가는 것 같아? 자, 얘 같은 경우는 두 개를 곱하면 문자가 없어져 안 없어져? 분모예요. 얘랑 얘를 곱하면 문자가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쓰지 않아요. 안 없어지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 통분. 땡. 곱했을 때 문자가 없어지도록 적당한 숫자를 더해주거나 빼줘야 돼요. 성준이 뭐라고? 집중해라. 곱했을 때 문자가 없어지도록 적당한 숫자를 더해주거나 빼줘야 한다고. 여기다가 얼마만큼을 더해주거나 빼줘야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생겨. 4x죠. 네, 4x야. 마이너스 4. 맞아. 4만큼을 더해서 빼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4로 묶어주면 그게 이제 곱하면 문자 없어지잖아. 산술기하 평균 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제. 2루트 2개 곱하면 얼마야? 4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4. 그럼 얘에 대한 최소값이 4가 되는 거니까 전체 최소값은 8이다. 정리할 수 있다고.
그리고 등호 성립을 만족하는 x의 값이라고 하는 건 두 개 더한 것에 대한 최소값이 4니까 각각이 얼마씩이 되는 2가 되는 x값을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럼 얘가 2 나오려면 4로 나눠주면 2분의 1 2분의 1 나오려면 x 빼기 1이 2분의 1 x는 2분의 3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인정할 수 있겠어요?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한 활용 문제예요. 두 벽면 사이를 길이가 20m짜리 철망으로 이렇게 막았다. 가로 길이를 x로 세로 길이를 y라고 두자. 뭐 먼저 세울 수 있어? 10. 뭐라고? 10. 너 무슨 식? 피타고라스 맞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 400. 400.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야? 바닥의 각장 바닥의 넓이. 얘 넓이. 넓이 얼마 돼? x, y. 2분의 1 xy지만 삼각형인데. 그럼 요거 산술기하 평균 진행해 주면 2루트 x제곱 y제곱으로 들어가지. 루트 x제곱 y제곱 뭘로 나와? x, y. xy. 2xy로 나오는 거지. 그럼 2xy 최대값이 400이잖아. 그럼 xy 최대값은 200. 200.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의 최대값인데? 각장이 바닥 넓이. 2분의 1 xy의 최대값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얼마를 곱해요? 2분의 1. 2분의 1을 곱해주면 2분의 1 xy 최대값이 100이 되는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마지막은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내가 어떻게 접근하라고? 일단 식을 먼저 쓰세요. 뭐라고? 10을 먼저 쓴다. 식을 먼저 쓴다. 그리고 내 맘대로 넣을 수 있는 자판기다. A, B, X, Y에는 내 맘대로 넣을 수 있어. 너희는 너희 맘대로 넣어서 이 두 배열이 둘 다 나오기만 하면 끝나. 오케이? 근데 지금 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나왔으니까 X에 X를 넣고 Y에 Y를 먼저 넣어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지. 미배열이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X엔 X가 들어갔고 Y에 Y가 들어간 거지. A, B 자리에 뭘 넣어줘야 이 배열 나와? 4랑 3. 그래, 4랑 3을 넣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 자리에 4랑 3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가 16, 얘가 9가 되면서 식이 정리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내 맘대로 넣을 수 있는 자판기야. 내 맘대로 넣을 수 있는 자판기. 그럼 얘가 얼마라고 아까? 4. 얘는 얼마라고? 25. 곱하면 얼마가 돼? 125.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예. 무언가 전체 제곱이 100 이하다 만족하는 4x 더하기 3y의 범위는 어떻게 돼? 10 이하 마이너스 10 이상. 맞아요. 마이너스 10 이상 10 이하다. 오케이? 그래서 최대값은 10이구나. 맞아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0이구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실수 범위에서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도 양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등호 성립 조건 만족하는 x, y 값에 대한 비교구는 x에 뭐가 a에 뭐가 들어갔고 b에 뭐가 들어갔었지 아까? 4하고 3 들어갔지? 예. 그럼 x 대 y가 4대 3이야. 이 정도만 쓰시면 돼요. 아마 그 등호 성립 조건 만족하는 미지수 관계식을 아마 4y는 3x일 때라고 했을 거야. 아마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기억하기 더 편하잖아. A에 4 들어갔고 B에 3 들어갔으니까 4대 3. X 대 Y도 4대 3. 오케이? B가 똑같으면 등호가 성립해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내 맘대로 넣을 수 있는 자판기에 해당하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식을 먼저 쓰시고 문제에서 요구한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x에 x 넣고 y에 y를 넣어요 먼저. 그 다음에 a랑 b에다가 뭘 넣어야 앞에 배열 나와? 5랑 12. 그럼 5랑 12를 넣으라고. a에 5를 b에 12를. 그럼 5 넣었으니까 얘가 25 되고 12 넣었으니까 144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오죠? 5x 더하기 12y가 얼마라고 했네요? 13. 그럼 얘가 13 되죠. 그럼 169 될 거고 제곱이니까. 얘를 계산한 게 169가 5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5고 양면 169로 나눠주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 이상이구나 볼 수가 있는 거지. 등호 성립 조건 만족하는 건 5 대 12였잖아. x 대 y가 5 대 12면 된다고. 등호 성립 조건 문제를 내가 등호 성립 조건을 왜 자꾸 강조하냐면 학교 시험에서 절대로 등호 성립 조건 안 물어보고 최대 최소만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안 나와. 무조건 물어보다 보는데 등호 성립 조건은. 그래서 매 문제를 풀 때마다 연습해 놓으시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까지. 지금 더하기 문제 풀어보세요. 네. 다녀오세요.